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소폭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통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술주에게 수혜가 돌아갔을 때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우지수는 약보합세, 즉 하락세를 보인 이유와 나스닥이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이러한 내용에서 기인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적이 언제부터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3분기, 늦게는 4분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익 전망치를 감소시키게 된다면 영향은 없겠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슈퍼개미의 선행매매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에서 구독자 수 50만 명이 넘는 슈퍼개미가 선행매매를 했다, 또 증권사랑 같이 겸업을 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인지 뉴스가 나온 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라서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모습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전날 이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서는 모습, 그 다음에 수급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종목들은 좀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나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 좀 어렵거든요. 특히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국내 증시가 무난한 주말을 넘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01% 하락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보합이죠.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볼 수 있는데, 장중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락전환, 또 다시 회복, 또 다시 하락전환, 이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 반복했네요. 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짜증나는 그 형태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렇다고 또 올라간 것도 아니죠. 마이너스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0.95, 제법 많이 올랐죠? 네,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시장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는 보합이고요, 나스닥은 강세 마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양 지수의 움직임들이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다우지수가 좀 밀리는 이유는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볼 수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통해서 또는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군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어디가요? 잉글랜드 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무려 0.5%포인트당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라갈 거 알고 있었어. 네,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냥 땡겨버렸네요. 인플레이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0.5%포인트 인상에 나선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노르웨이도 인상했다. 그 다음에 터키죠. 네, 여기도 이제 기준금리를 무려 6.5%포인트 인상했다.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뭐야, 이거 왜 이래. 거기다가 이제 미국 경제지표까지도 부진하게 나왔어. 자,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이거 뭐야, 경기가 또 침체되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큰 놈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말씀드렸죠. 유럽은 금리 인상 더 나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후행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좀 뒤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경제 상황, 금리 상황 이런 것들을 뒤에서 따라붙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금리 인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맞죠. 근데 향후에 금리 동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올라가야 될 것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부진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양적 완화가 또 일어나야 되겠죠. 긴축을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0.7% 하락한 106.7이네요. 106.7을 기록했다. 선행지수가 100을 넘었으면은 또 나쁘진 않죠. 근데, 일단은 하락했다라는 것이, 이제 부진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전미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장기 평균 성장세가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나와 있다. 즉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지표들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수정치와 같은 26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그러면 실업지표 이쪽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경제지표가 조금 부진했다.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식의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우지수는 힘들어요. 왜냐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쪽에 그런 어떤 부담감 가지고 있죠. 자, 유럽 쪽에서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부진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타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연준에서 파월이 2번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경제지표가 나빠지게 되면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을 새롭게 써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우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은 강세론과 약세론이 팽팽한 그 접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우세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파월의 증언이 충분히 매파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한 어떤 리스크,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연준은 일단은 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건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근데 이것도 되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그러면 9%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안 됐죠. 왜냐하면 그것도 에너지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지난번에 9%까지 최고치를 찍었을 때요. 그때는 이런 말 없었잖아요. 에너지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우리는 금리를 안 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었죠.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미친듯이 쳐 올리더니, 네. 지금은 에너지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은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인플레이션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건데 적어도 다음 달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연준의 7월 이 FOMC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연준이 얘기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율,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2%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하게 이야기해주긴 했습니다만, 그거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올해 2번의 금리 인상, 이거는 사실, 네,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한 번 또 지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세요.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 거기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3%대로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욕은 엄청나게 처먹고 있습니다만 욕을 더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야,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거죠. 기술주들이 올라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배경도 있겠습니다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들은 금리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술주에겐 대단한 호재가 되죠. 지금 지표가 말해주는 거죠. 네, 다우지수는 네, 조금 애매하게 축 처져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자, 이것이 경제 상황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네, 대형주, 그게 기술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금리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인하를 하려고 계속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때문에 인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후퇴한다 해가지고 또 리오프닝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가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시장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의 느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조정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주말장이기도 하고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천천히 가시면서 네, 좀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씩 대응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주가는 이미 올랐는데 삼성전자 연간 이익 추정치가 3개월 만에 4조 원 감소했다. 뭐 되게 커 보이지만은요, 뭐 이미 충분히 얘기했었던, 네,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증권사 22곳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6,400억으로 집계되었다. 3개월 전에 전망치 4조 5천억보다도 9천억 정도 줄어든 수치다. 어쨌든 흑자네요. 네, 뭐 계속적으로도 뭐 삼성전자 적자 크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흑자가 나온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줄어들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올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3개월 전에는 13조 8,700억이었는데 지금은 9조 5천억까지 내려왔다. 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는 데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괴리율이 너무 심하다거나 또는 뭐랄까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얘네들도 견디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치를 낮춰놔야지만이 나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든 아니면은 주식을 이제 주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죠. 이게 뭐 전망치를 좀 낮춰놨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 좋잖아요. 네, 좋은 거잖아. 욕을 안 먹죠. 근데 높게 잡아놨는데 낮게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네,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증권사 목표치를 낮추는 이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기간 하이닉스도 영업손실 전망치가 2조 2,500억에서 2조 3,000억으로 조금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네, 전망치가 달라지지 않았네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AI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에 주가 상승을 계속 보여줬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량 D램 수요의 증가, 뭐 AI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이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GPU에 탑재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 4분기부터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전망치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4분기 되면서 좋아지긴 할 텐데 조금 이제 천천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라는 부분과 또 현재 주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실적 개선 시점은 좀 뒤로 밀려났는데 주가에는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됐죠.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28.9% 많이 올랐네요. SK 하이닉스는 52%나 올랐네요. 연초 대비해서요. 와, 많이 하긴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긴 했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8만 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으니까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6만 원 밑에 쪽부터 매수를 해 왔으니까 그것도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 연초부터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기간 코스피가 15.97% 상황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올라왔다. 거의 2배 넘게 올라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다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다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적 전망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처럼 몇 년 후에 거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3분기냐 4분기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3분기의 실적을 갖다 썼느냐 4분기의 실적을 갖다 썼느냐 둘 다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죠. 2차전지와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같이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전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거 7년 후에 거 갖다 쓴 거고 더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걸 또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작 3분기 4분기 그냥 뭐 올해 안에 있는 거 또는 내년 초에 있는 거 이거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갖다 썼다라는 것은 상황이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성장 흐름을 타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됐지만 얼만큼 많이 반영이 됐냐 중요한 거죠. 지금 뭐 가까운 미래에 100만 원어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과 10년 후에 1000만 원어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면서 그것을 반영을 했는데 1000만 원어치가 주가에 반영돼서 많이 올라간 것과 100만 원어치가 반영돼서 올라간 것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7,000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9만 원대까지 나왔었죠. 더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했다. 목표 주가가 기존에 11만 원이었으니까 뭐 이미 돌파된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충분히 이것보단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목표 주가를 야금야금 올릴 때가 좋습니다.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표 주가 뭐 20만 원 간다. 삼성전자 20만 원 간다. 하이닉스 30만 원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거기서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야금야금 올릴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익 전망치가 좀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다 판단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했고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선행매매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회사 대표가 증권사 직원이었다. 와, 이거 불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불법적인 상황들을 여러 가지 언급해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뭐 이런 기사는 다뤄봤자 우리한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지금 선행매매 혐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매매 혐의를 하는데 5개 종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매매 추천과 함께 선행매매를 해서 부당 이득액만 약 6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는 슈퍼게임이다. 전세금 얼마? 7천만 원에서 뭐 그거 빼가지고 100억을 벌었다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슈퍼게임이다 해가지고, 50만 명이 넘는 유튜버를 모집했었다는 얘기 나옵니다. 뭐, 그거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냐, 없었냐, 그 부분인 거죠. 뭐, 리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은 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상적인 그런 범위 안에서 한다라면 누가 뭐 문제 삼겠습니까? 그죠? 근데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 선행매매. 선행매매는 당연히 불법이에요. 이건 뭔지 아시죠? 내가 주식을 사놓고 추천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가죠.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가진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이용했다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선행매매.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것을 부당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불법.
그럼 너는 안 하냐? 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죠. 나 이거 언제 살 거니까. 저는 후행매매입니다. 후행매매는 불법적으로 나온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싸게 살지 비싸게 살지 모르지만, 나 이거 살 건데 여러분들 알고나 계셔라. 사든 말든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제가 더 비싸게 사요. 아시죠? 네. 아무튼, 네. 비싸게 사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내가 살 거니까 여러분들 주가 많이 올려놓으셔. 그런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선행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불법적인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계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참 안타까운 게, 불법적이긴 한데,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겸업입니다. 겸업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투자증권 쪽으로 네, 여기서 이제 투자 권유대행, 옛날에는 뭐라고 하지 이거를, 네, 아무튼 투자 권유대행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면서 투자 권유대행을 같이 하면 불법이에요. 지금 이 겸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권사하고 요 전문가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증권사를 그만뒀죠. 이거 오래됐어요. 증권사 그만둔 지 얼마 됐어요? 벌써 한참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무엇이 가능하느냐? 종목 진단 같은 게 가능합니다. 종목 진단이 가능하고 종목의 추천이 가능하고 고객의 계좌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전문가 활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방송에서 종목 진단 안 돼요, 못 해드려요 얘기하는 이유는 증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증권사 직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오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종목 진단 이렇게 막 해줘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이냐? 네, 바로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증권사 직원이 아닌데 종목 진단 해준다. 그러면 유사투자 자문업도 아니고 증권사 직원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이득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해준다. 이 경우 그거 아니면은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종목 진단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아가지고 해주고 내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주말에 내 맘대로 올리는 종목 진단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해주는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요게 두 개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유튜브에서 슈퍼게임이다. 요즘에 슈퍼게임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슈퍼게임이야. 그리고 전부 다 그냥 1,000만원에서 또는 1억에서 100억, 200억, 1,000억 벌었다 이렇게. 이게 유튜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나도 그렇게 써야 되나?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딱 보면은 혹하는 그런 거. 아직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이런 사람들은 50만 명이 넘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 50만 명이 넘는 그 구독자도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 근데, 아무튼, 이런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으면 더 많이, 법적으로, 깨끗해야 되잖아요. 진짜. 이게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가 이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이투자증권 역시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네. 유사투자 자문업 소속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약을 했다.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예전에 제가 증권사 그만둘 때는 증권사에서 저에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는 불법이니까, 네, 이제는 겸업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나 니네 그만둘래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사표 던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진짜 이거 뭐라 그럴까요? 걸려도 별거 없어. 벌금 좀 내고 말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불법적인 상황도 굉장히 많고, 등록 안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난립니다. 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알아보기가 사실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네, 성투자 방송이나 잘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만, 참, 이런 경제사범들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준다는 게 좀 짜증나요. 네,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저런 거에 더 많이 자극적으로 끌리고,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네. 1,000만 원으로 짧은 기간 안에
10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단타를 무지하게 돌려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네,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근데 왜 그런 것들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는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체크하시고 불법적인 사항은 선행 매매를 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증권사와 겸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무료로 뭐 리딩방을 운영하든 유료로 운영하든 그거는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불법적인 요인들이 항상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뉴스가 아니라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네, 공지사항 같은 거였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다우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좀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통화정책이 기술적인 유료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국내 증시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연간 전망, 이익 전망치가 감소했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재조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건 없어 보이고요. 선행 매매를 했던 슈퍼게이밍 유튜버가 증권사 직원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선행 매매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불법적인 요소니까 네, 뭐 유튜브 채널 싹 삭제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합시다.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니까 천천히 항상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시고요.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보다 네, 그것을 누적시켜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과 함께 녹여서 큰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아니 1년에 100% 수익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에 1000% 수익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얘기죠. 당장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복리의 마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실나 있는 상태에서 빨리 복구가 안 되니까 더 막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다잡고 천천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으로 가는 것이 결국에는 최고예요. 정석법.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변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 편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정석법밖에 없어요. 그냥 정석대로. 네. 좀 느리고 답답하면 어때요? 정석대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대라. 펀더멘탈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와 주가가 목표 추정치에 도달했을 때가 매도 시점이 될 것이다. 판단 착오로 매수했다면 즉각 매도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얼마간 손실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일이 될 것이다. 즉 내가 뭔가 잘못했어. 뭔가 이제 좀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요. 잘못 매수를 했어. 라고 한다면 바로 파는 게 정답입니다. 바로 파는 게 정답이고요. 샀더니 올라갔네? 이러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지금 다시 분석하니까 그지 같아 라고 한다라면 그때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금 실적 계속 증가할 거라 예상되고 실적이 또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나는 안 판다 이거죠. 왜? 지금 뭐 내가 분석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크게 훼손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목표 주가에 도달했어요. 그럼 저는 팔아먹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확실한 어떤 내가 팔아먹어야 될 근거가 정말 명확해야지만이 주식을 파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했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빨리 시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이니까 조금 더 힘내자고요. 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